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 차례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이야기의 제목은 빛고울의 빛이 안 보인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빛고울은 뭐 어디죠? 모른 척하지 말고 빛고울이 어디죠? 예? 아까 힌트 주신 것 같은데, 그죠? 빛고울은 광주잖아요. 네. 아까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광주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주를 역으로 보면 이제 빛고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빛이 보인다, 빛이 있는 마을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밝은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개방되고 열린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둡고 폐쇄적이고 고립되는 네. 그런 느낌들이 보인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개방 공포를 아시나요? 개방 공포. 개방 공포와 밀실 공포가 있습니다. 개방 공포. 밀실 공포는 뭘까요? 밀실 공포는? 조금 뭐 어쨌든 갇혀 있어서 네. 그 안에서의 느껴지는,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 네, 비슷한 그런 네. 거 아닐까요? 자, 맞는 걸까? 표정이 아닌 걸까요? 네. 자, 우리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시죠. 네. 밀실 공포는 어떤 공포냐면 말하자면 홍성군이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세국 정책을 했을 때 실제로 인천 제물포항에 영국 공사가 와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공포는 어떤 공포냐면 세상에서 우리만 뒤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공포예요. 밀실 공포는. 개방 공포는 뭐냐? 그 반대로 네. 문을 열어놓으면 네. 우리 걸 뺏기지 않을까? 아. 라는 게 개방 공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문화 개방할 때 혹은 우리 영화 스크린 코트 할 때 그런 거죠. 개방 공포를 느꼈죠. 네. 스크린 코트를 했는데 그걸 개방하면 미국 영화가 다 먹어서 한국 영화는 다 선점이 될까 봐.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느낌. 또 일본 문화 개방하면 일본 망가, 만화 그리고 일본이 다 휩쓸었잖아요. 네. 그렇게 개방하면 한국 만화나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에 다 잠식될 것이다. 그런 우려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2000년 초에 또 2010년 사이에 그런 개방 공포를 느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뭐 전혀. 네.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네. 압도하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뭐 트럼프 한일전 해도 정말 최근에는 정말 우리가 무슨 일본 콤플렉스가 없다는 게 한국 가수들이 일본어로 트로트 노래를 하고 일본 가수들이 한국어로 트로트 노래를 하는 데 대하여 네. 왜 한국 가수가 일본 노래하지? 그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게 저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고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개방공포 이야기를 했냐면 광주가 열리고 있으면 민주당의 진지인 광주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게 개방공포죠.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오히려 그런 개방공포증이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광주가 줘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제 문제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금남로에서 하겠다는데 강기정 시장이 반대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전한길 씨가 막 강기정 시장한테 뭐라 그게 네 거냐, 뭐 독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광주행 무슨 뭐 기차 티켓이 다 팔렸다. 무슨 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광주에 운집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 건너에는 탄핵 찬성 집회도 생길 거예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거 자체가 광주 스스로가
5.18 정신을 제대로 말하자면 큰 틀에서 아까 제가 빛고울처럼 네. 빛이 보이는 도시, 민주주의 도시라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도시. 귀를 다 열려놓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 저도 이제 강기정 씨하고 친합니다만은 차라리 강기정 시장이 사실은 5.18 정신으로 보면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그런 어떤 세력들을 옹호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 지역에서 집회하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민주주의, 더 큰 광주를 위해서 저는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거 제가 다 맡고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광기정 시장이 뜨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위치. 역으로 보면 대구나 부산에서 탄핵 찬성 집회할 때 대구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막았습니까? 대구시장이나 부산시장이 극자 집회는 불허한다. 그랬으면 사실은 얘기가 되죠. 저쪽에서 불허하는데 우리만 열면 되냐? 그건 되는 것인데 물론 구미시장은 뭐 이승환 씨 콘서트를 뭐 정치적이다 그래서 안 열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광주가 14만, 강주가 4만, 40만, 140만, 광주가 40만, 구미만도 못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답답하다. 광주에 빛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 바뀐다.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네. 물론 광주 사람들이 소수고 오히려 외지 사람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금남로 전체를 메우고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제 이런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 박균택이라고 하는 광주 광산 지역 국회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이 사람도 오라 그러세요. 근데 어디서 집회를 하라? 광주시 남구 도동 160번지. 어딥니까? 위생 매립장. 오.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것도 한때 검찰 출신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고 파묻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강주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속 잡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더 잘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무슨 자기 선거 사무장이 300만 원짜리 형을 받았더라고. 재판의 위기에 배지에 날아갈 만한 정도의 선거법 위반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본인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걸 옹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광주의 인물.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남대학은 광주에 있습니다. 박구용이라고 하는 엊그저께까지 네. 민주당의 교육연수 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대 중에 2030 세대 중에 탄핵 찬성 집회 간 사람, 또 물론 뭐 본인은 우리 저기 법원에 말하자면 유리창 깨고 들어간 폭도들을 지칭했다고 하지만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야, 탄핵 찬성 집회 가니까 여자 많더라. 남자들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를 도구화한 거죠. 그 철학과 교수로서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여자 사귀고 싶은 사람 탄핵 찬성 집회와 여기 여자 많아. 첫 번째. 두 번째, 저런 어떤 뭐 보수 2030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 쟤들은 안 바뀌니까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고립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젠가요?
어제 아침 제가 돌직구 방송에 가서 당장 저 사람 잘라라. 그랬더니 10분 뒤에 이 사람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아 진짜. 예, 그걸 그만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본인이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보더라도 부적절했다. 그런데 박구영 교수가 뭐라고 말하면서 그만두냐? 내 말이 심했다 하면서 그만뒀으면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폭도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교육연수 원장이 되니까 폭도라고 말 못하겠네. 나 이거 안 해. 이러면서 그만둬버려요. 아. 그게 개판 치면서 그만둔 거죠. 네. 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철학과 교수예요? 정말 철이 없고 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학생들 중에서 만약 탄핵 찬성 아니 반대 네. 집회에 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라고 안 하고 폭도라고 고립시킵니까? 학점 안 줍니까? 그래서 저는 참 기가 차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일 중요한 보직으로 생각한 게 교육연수원장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정치교육해라고 한 얘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포인트를 얘기했고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이 시점에서 교육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트럼프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저 사람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저는 독일의 나우만 재단, 아데나워 재단에 공부했을 때 독일의 정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심지어 다른 정당, 반대편 정당에 가서도 교육을 받게 해서 반대편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나는 탄핵 찬성이지만 너는 탄핵 반대네? 왜 그렇지?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거리를 서로 입장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심하게 멱살 잡고 다투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민주시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연수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없앤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용어에 있어요. 헤겔의 국가론에. 그러니까 위드링 어웨이 하는 고사하는 국가론. 공산주의는 국가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공산주의가 된다. 그런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없어져야 될 존재. 그러면 교육을 왜 해요? 그런 식으로 치면 앞으로 투표할 때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문제 있는지 문제 없는지 있으면 투표도 하지 말고 네.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소위 그대 야당의 교육연수 원장으로 시키고 그 밑에 부원장이 초선 국회의원이라니까 얼마나 높은 직책이에요. 부원장이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격을 낮췄다. 깎아내리고 있다.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와서는 뭐 이재명 대표도 아뜨거라 싶으니까 바로 사표 내자 말자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네.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무엇을 교육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고요. 잠시 속보를 이제 그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만은 계속 우리 김봉식 씨는 2차 국회 통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조지호 혼자만 끌려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면피를 하면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강기정 시장이 보니까 이제 지난 시장 때 74%인가 득표를 했더라고요. 나머지 자기를 찍지 않은 25%의 국민이 있을 수 있다. 또 광주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 30%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집회를 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박구용 교수처럼 얘기하면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말라 비틀어지면 나치즘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제가 되면 학살시켜 버리는, 죽여버리는 아주 섬뜩한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얘기처럼 네오나치 집회를 어떻게 강조해서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강기정 시장이나 광주 사람들의 그 판단들이 네. 더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의 개방 공포에 되고 갈라파고스처럼 사실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작아지는 광주가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이 제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현재 전한길 씨나 그런 어떤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동의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란을 선동을 했다든지 그것은 경찰의 몫이고 다른 법적인 위반을 했다 그러면 경찰 검찰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광주 시민들이 더 포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댓글에도 약간 그때